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좌 오늘 밤 무사할까요? 이건 강 건너 불 구경하는 외신 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안방과 지갑을 직격할 경제 사형 선고의 시작입니다. 37년 강산이 4번 변할 동안 중동의 거대 용광로를 통제하던 유일한 숭늉공 이란의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그가 눈을 감은 순간 이란의 하늘은 추모의 꽃잎 대신 시뻘건 미사일과 미국의 정밀 유도 폭탄으로 뒤덮였습니다. 전 세계 석유의 2%가 아니라 전 세계 물류의 20%가 지나다니는 호르무즈 해협의 심정지 경보가 울렸습니다. 에너지를 수입해 먹고 사는 대한민국에게 이건 단순한 유가 상승이 아닙니다. 국가 경제의 산소호흡기가 떼어지는 순간입니다. 당장 내일 아침 여러분은 주유소 앞에 늘어선 끝없는 줄과 10%씩 폭등한 장바구니 물가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주식 잔고는 휴지 조각이 되고 우리가 간절히 기다렸던 금리 인하의 꿈은 영원히 박살 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이란 내부에서는 굶주린 민심이 폭발하고 있고 주인 잃은 무장 세력들은 전 세계 물류선을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37년 철권 통치가 남긴 이 비싼 죽음의 비용, 결국 우리가 함께 치러야 합니다. 피비린내 나는 중동의 화염 속에서 내 자산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최후의 생존 전략. 지금 그 잔혹한 경제 전쟁의 민낯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면 여러분의 내일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단 한 사람의 명령에 움직였던 거대 국가, 이란의 시계가 멈췄습니다. 아야톨라 세헤드 알리 하메네이의 사망. 이건 단순히 한 노정치인의 부고 기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동차 기름값, 오늘 아침 확인한 주식 잔고, 그리고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뿌리를 뒤흔들 초대형 경제 지진의 시작점입니다. 37년이라는 숫자는 무섭습니다. 이 기간은 이란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하나의 용광로로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메네이는 그 용광로의 불꽃을 조절하던 유일한 숭늉공이었죠. 그가 사라졌다는 건 지금 그 뜨거운 쇳물이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르는 비상 상황이 닥쳤다는 뜻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전 세계 석유의 20%가 지나다니는 길목에 거대한 용광로가 놓여 있습니다. 하메네이는 이 불꽃을 때로는 아주 뜨겁게 달고 서방 세계를 위협했고 때로는 살짝 식히며 협상의 판을 짰습니다. 그는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산증인이자 혁명 수비대라는 강력한 망치를 직접 휘두르던 인물이었습니다. 1989년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른 뒤로 그는 이란의 종교, 군사, 그리고 돈줄까지 모두 이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완벽하게 통제했습니다. 대통령조차 그의 허락 없이는 숨도 크게 쉬지 못할 정도의 철권 통치였죠. 그런데 지금 그 숭늉공이 현장에서 영원히 퇴장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떠나며 남긴 유산이 너무나도 뜨겁고 위험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안전하려면 이 용광로가 서서히 식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숭늉공이 사라지자마자 용광로 주변에는 찬물을 끼얹으려는 세력과 기름을 부으려는 세력이 뒤엉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내부에서는 오랜 제재로 굶주린 민심이 폭발 직전이고 외부에서는 이 틈을 타 아예 용광로 자체를 깨버리려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메네이의 죽음은 시장의 해방이 아닌 대혼란이라는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절대자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민주주의의 희망이 아니라 주인이 사라진 핵무기 원료와 통제 불능의 무장 세력들입니다. 37년간 억눌려왔던 압력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글로벌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타격할 것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될 진짜 공포는 무엇일까요? 슬프게도 세상은 그의 죽음을 애도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의 곡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이란 하늘 위로 불길한 굉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기대했던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듯 하메네이가 숨을 거둔 바로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가동된 미국의 비밀 시나리오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막 시작된 이 잔혹한 화력전의 진짜 목적을 알게 되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밤 잠을 이루지 못하실지도 모릅니다. 지도자의 사망 소식이 타전된 지 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란 하늘에 뿌려진 건 추모의 꽃잎이 아니라 시뻘건 화염이었습니다. 장례식 기간만큼은 총성이 멈출 것이라는 세간의 상식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하메네이라는 거대한 방패가 사라진 그 짧은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란 전역의 군사기지와 핵심시설 위로 정밀 유도 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는 격언이 있죠. 하지만 지금 이란은 죽은 사자의 사체마저 갈기갈기 찢기는 참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보복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37년 된 용광로를 아예 해체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숭늉공 하메네이가 사라지고 용광로의 쇳물이 굳기도 전에 미국은 거대한 망치를 들고 나타 그 구조물 자체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하메네이가 평생을 바쳐 구축했던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지휘체계, 그리고 중동 전역으로 뻗어있던 저항의 축이라는 파이프라인을 근본부터 끊어내겠다는 겁니다. 이 무자비한 폭격은 우리에게 아주 차가운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제 중동에서 적당한 타협이나 관리되는 갈등의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이란도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이란은 즉각 피해 복수를 선포하며 미사일 발사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냉혹한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란이 보유한 2000여 기의 미사일입니다. 수치만 보면 중동 최강의 화력이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릅니다. 발사대가 정밀 타격으로 파괴되고 지휘관들이 하나둘 제거된 상황에서 이 미사일들이 과연 목표물에 닿을 수 있을까요? 아니, 닿는다고 해도 그게 우리 경제에 어떤 치명상을 입힐까요? 이미 시장은 이란의 반격을 예고된 소음 정도로 치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힘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이 폭격 소리가 단순히 멀리 떨어진 나라의 전쟁 뉴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화염은 지금 실시간으로 글로벌 유가와 물류 비용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미국이 힘을 통한 평화라는 명목으로 이토록 강경하게 밀어붙이는 건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세계 경제가 벼랑 끝에 서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더 큰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도박을 벌이고 있는 셈이죠.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이 불길에 그슬리지 않도록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지표들이 산더미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하늘에서 떨어지는 폭탄이 아닙니다. 정작 이란 정권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뇌관은 이란 내부에 따로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밖에서는 미사일이 날아다니는데 정작 이란의 심장부에서는 수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전혀 다른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총구보다 무서운 민심의 변심, 그리고 그 배후에 숨겨진 텅 빈 금고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란의 운명을 결정지을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외부에서 쏟아지는 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건 내부에서 들리는 밥그릇 깨지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란의 물가 상승률이 무려 40%를 넘나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에서 빵 한 덩이를 사기 위해 어제보다 더 두꺼운 돈뭉치를 가져가야 하는 비극이 일상화되었습니다. 37년 철권 통치의 주인공이 사라진 지금 이란을 진짜 움직이던 거대한 경제의 톱니바퀴가 멈춰섰습니다. 바로 이란의 실질적 경제 동력이자 정권의 든든한 금고 역할을 했던 바자르 즉 상공업자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비유하자면 하메네이라는 숭늉공이 돌리던 용광로에 더 이상 들어갈 원료와 연료가 바닥난 셈입니다. 그동안 이 용광로를 달구기 위해 투입된 건 국민들의 희생과 상인들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이어진 미국의 가혹한 경제 제재는 이란의 숨통을 조였고 결국 바자르 세력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신앙보다 생존이 먼저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도 냉혹한 결론에 도달한 것이죠. 정권을 지탱해주던 이들이 주머니를 닫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순간 이슬람 신정 국가라는 화려한 거칠에는 순식간에 녹아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이란 내부에서 벌어진 시위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서방 정보국에 따르면 시위 진압 과정에서 10,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텅 빈 곳간을 지키기 위해 정권이 선택한 건 결국 자국민을 향한 총구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권 문제를 넘어 이란이라는 국가가 경제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할 지표는 이제 미사일 발사 횟수가 아닙니다. 바로 이란 내부의 인플레이션 수치와 상공업자들의 움직임입니다.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내부 결속이 무너진 정권은 외부의 압박에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지금처럼 무자비하게 폭격을 퍼부을 수 있는 자신감도 사실 이란 내부의 경제적 균열을 정확히 읽었기 때문입니다. 무너지는 담장 밑에 서 있는 것만큼 위험한 투자는 없습니다. 경제적 붕괴는 곧 중동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우리에게 몰려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상인들이 등을 돌리고 곳간이 비었다면 이란은 마지막 수단으로 무엇을 꺼내들까요?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이란이 숨겨둔 가장 치명적인 보험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할 60% 농축 우라늄, 즉 핵이라는 카드입니다. 경제가 무너질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이 위험한 레버리지가 과연 우리 지갑에 어떤 핵폭탄급 영향을 미칠까요? 이제 우리는 그 누구도 입 밖으로 내뱉기 꺼려하는 이란의 마지막 도박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60%입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란이 현재 보유한 우라늄의 농축도입니다.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90%라는 고지까지 이제 고작 한 뼘 남았다는 뜻입니다. 경제가 파산 직전이고 지도자가 사망한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이란이 손에 쥐고 흔드는 마지막 레버리지는 바로 이 위험한 핵카드입니다. 텅 빈 곳간을 채울 돈은 없어도 서방 세계의 심장을 겨누는 창끝만큼은 더욱 날카롭게 갈아온 셈입니다. 비유하자면 하메네이라는 숭늉공이 사라진 용광로 안에 폭발 직전에 핵연료가 가득 들어있는 격입니다. 이란은 지난 수십 년간 이 핵이라는 카드를 이용해 서방과 밀당을 해왔습니다. 때로는 동결하겠다며 제재 해제를 얻어냈고 때로는 다시 농축도를 높이며 위협했죠.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지지부진한 협상의 굴레를 아예 깨버리기로 했습니다. 어설픈 합의는 독이 된다는 냉혹한 판단 아래 이란의 마지막 생존줄인 핵시설 자체를 타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분석해봅시다. 이란에게 핵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서방으로부터 뜯어낼 수 있는 가장 비싼 협상 칩이자 정권의 생존을 보장받는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하지만 이 카드가 너무 과하게 농축되었습니다.
이제는 협상의 도구가 아니라 당장이라도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의 계좌를 위협하는 진짜 리스크는 중동의 총성이 아니라 이 핵 도박이 실패했을 때 벌어질 전 세계적 에너지 마비 사태입니다. 여러분이 기름을 넣을 때마다 내는 비용, 그리고 전기요금 고지서의 숫자들은 이 60%라는 농축도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란이 코너에 몰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핵실험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면 전 세계 공급망은 그야말로 심정지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냉철한 투자자라면 지금 이란이 핵을 포기할지 아니면 마지막 자폭 버튼을 누를지 그 미세한 공기를 읽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란이 핵이라는 무시무시한 카드를 들고 혼자 싸우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란의 등 뒤에는 저항의 축이라 불리는 거대한 그림자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메네이가 사라진 지금 이란의 명령 한마디에 중동 곳곳에서 불을 뿜던 대리 세력들은 과연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요? 주인 잃은 사냥개들이 날뛰기 시작할 때 우리 경제가 마주할 진짜 도미노 현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주인 잃은 사냥개들이 풀려났습니다. 시아파 초승달이라 불리는 거대한 네트워크, 레바논의 헤즈볼라부터 가자지구의 하마스, 예멘의 후티 반군까지 이란의 자금과 무기로 움직이던 이른바 저항의 축이 일제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단순히 테러 단체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들은 중동이라는 거대한 유류 저장고의 밸브를 쥐고 흔드는 경제적 파괴자들입니다. 37년 숭령공 하메네이가 사라진 지금 중앙통제실의 명령체계가 끊기면서 이 파편화된 세력들이 각자 도생의 길을 선택할 위험이 커졌습니다. 비유하자면 하메네이라는 본점 사장이 사라지자 전 세계에 퍼져있던 위험한 지점들이 폭주하기 시작한 격입니다. 그동안 본점은 이 지점들에게 자금을 대는 대신 적절한 수위에서 사고를 치도록 관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점이 폭격을 당하고 사장이 죽었습니다. 관리되지 않는 지점들이 독자적으로 송유관을 타격하거나 홍해의 물류 선박을 공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단순한 안보 위기가 아니라 전 세계 물류 비용의 심정지를 일으키는 경제적 재앙입니다. 실제로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를 통과하는 유조선을 공격할 때마다 여러분이 해외 직구로 사는 물건값과 기업들의 물류 비용은 실시간으로 치솟습니다. 이란의 명령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이들이 이제는 각자의 생존을 위해 더 극단적인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려 하메네이의 부재는 중동의 평화가 아니라 통제 불능의 도미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투자 바스켓에 담긴 에너지주와 물류주들이 이 도미노에 휩쓸리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공포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중동의 한 지점에서 터진 불꽃은 순식간에 시아파 네트워크를 타고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위협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혼란 속에서도 누군가는 이란의 키를 잡고 배의 방향을 틀어야만 합니다. 과연 죽은 사자의 자리를 대신해 이 풍랑 속으로 뛰어들 새로운 선장은 누구일까요? 그가 쥔 나침반이 강경을 가리킬지 희룡을 가리킬지에 따라 우리 지갑의 운명도 결정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베일에 쌓인 이란의 차기 권력 핵심, 그 인물의 정체를 추적해봐야 합니다. 포스트 하메네이, 즉 포스트 용광로의 열쇠를 쥔 인물은 누구일까요? 37년 숭령공이 떠난 자리에 앉을 새로운 선장의 정체에 전 세계 정보기관과 월스트리트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바로 알리 라리자니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낯설 수 있지만 그의 이력을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국회의장만 12년을 지냈고 장관직을 4번이나 거쳤으며 이란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으로서 핵협상의 실무를 총괄했던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이란 정계의 올라운드 플레이어이자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전략가라는 뜻입니다. 비유하자면 거대한 용광로가 폭발하기 직전의 위기 상황에서 위기관리팀장으로 긴급 투입된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묘한 지점이 있습니다. 라리자니는 원래 서방 세계와 대화가 통하는 합리적 개혁파로 분류되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란 내부의 시위를 진압할 때는 그 누구보다 잔혹한 강경파의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상황에 따라 가면을 바꿔 쓰는 이 양면성이야말로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불확실성의 핵심입니다. 냉정하게 분석해봅시다. 그가 실권을 잡는다면 이란은 어떤 길을 갈까요? 겉으로는 서방과 손을 잡는 척하며 제재를 풀어 경제적 숨통을 틔우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핵개발과 저항의 축이라는 비밀 병기를 더 공고히 다지는 실용적 독재의 길을 갈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화려한 외교, 수사 뒤에 숨겨진 진짜 칼날을 읽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라리잔이라는 인물이 쥔 나침반이 실용을 가리킬지 아니면 체제 수호를 위한 고립을 가리킬지에 따라 전 세계 오일 머니의 흐름이 요동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라리잔이 개인의 성향만이 아닙니다. 이란 내부의 혁명 수비대와 정규군 사이의 묘한 긴장감, 그리고 그들이 이 포스트 하메네이 체제를 순순히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점이죠. 배의 선장이 바뀌었는데 선원들이 서로 자기가 키를 잡겠다며 싸우기 시작한다면 그 배는 어디로 갈까요? 이 권력투쟁의 불길이 이란 내부를 태우기 시작할 때 그 여파는 국경을 넘어 예상치 못한 곳으로 번지게 됩니다. 특히 이 피비린내 나는 권력의 교체기를 가장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다 건너 백악관에서 냉혹한 체스판을 짜고 있는 트럼프, 그리고 그의 눈길이 향하는 또 다른 동네의 지도자 말입니다. 이란의 혼란이 힘을 통한 평화라는 명분 아래 어떻게 전 세계 독재자들의 목줄을 죄게 될까요? 이제 우리는 중동을 넘어 이 파도가 덮칠 다음 타겟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백악관의 체스판이 뒤집혔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주는 작금의 행보는 단순한 외교가 아닙니다. 이건 힘을 통한 평화라는 이름의 거대한 불도저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압박하고 이란의 하메네이가 사망한 공백을 공습으로 채우는 모습은 전 세계 독재자들에게 보내는 서늘한 최후 통첩입니다. 국제법? 유엔의 승인? 그런 절차를 따지기엔 내 주먹이 너무 가깝고 강하다는 메시지를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죠. 비유하자면 트럼프라는 거대한 포크레인이 중동이라는 낡고 위험한 건물을 아예 뿌리째 뽑아버리려 하는 격입니다. 그동안 서방 세계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교한 도구를 써왔지만 트럼프는 그 도구들이 오히려 독재자들에게 시간만 벌어줬다고 믿습니다. 이제 그는 압도적 화력이라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수단을 선택했습니다. 이 냉혹한 체스판 위에서 이란의 혼란은 트럼프에게는 오히려 체제를 뿌리 뽑을 절호의 기회인 셈입니다. 냉정하게 분석해봅시다. 이 공포의 평화가 우리 경제에는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시장은 강한 힘에 의한 안정을 반기기도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돌발 행동에는 기겁합니다. 트럼프가 이란의 숨통을 조일수록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란도 저렇게 당하는데 내 순서는 언제일까라는 공포가 극에 달할 것입니다. 실제로 마두로 체포 소식에 북한이 이례적으로 긴급 성명을 낸 것만 봐도 이 힘의 도미노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명확히 보입니다.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결정짓는 건 이제 기업의 실적만이 아닙니다. 이 냉혹한 체스판의 말들이 어디로 움직이느냐, 특히 트럼프의 다음 수가 평양을 향할지 아니면 테헤란의 완전한 괴멸을 향할지에 따라 전 세계 방산주와 에너지 시장의 향방이 갈릴 것입니다. 평화는 공짜가 아니며 때로는 그 대가가 피비린내 나는 공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체스게임의 끝에 정말 평화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폭발을 위한 잠시 동안의 정적일 뿐일까요? 이제 우리는 이 모든 혼란의 종착역이자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메네이의 죽음과 트럼프의 공습 그리고 요동치는 중동 정세가 결국 나의 지갑에 어떤 최종 청구서를 보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37년의 철권 통치가 남긴 불꽃이 우리 계좌를 태우지 않게 할 마지막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 가장 잔인하고도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입니다. 거물 지도자의 죽음과 불타는 중동의 하늘, 이 거창한 뉴스들이 결국 여러분의 오늘 점심값과 내일의 노후 자금에 어떤 청구서를 보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37년 철권 통치의 종말은 중동의 민주화 서막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해 전 세계 경제가 변동성 대폭발이라는 낯선 행성으로 진입했다는 신호탄입니다. 누군가는 이 혼란 속에서 기회를 잡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대다수는 이 가장 비싼 죽음의 비용을 함께 치러야 할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전 세계 에너지의 심장부에 설치된 거대한 용광로가 폭발하며 그 파편이 우리 집 앞마당까지 날아오고 있는 셈입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건 역시 유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이 1%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의 자동차, 주유 등에는 빨간불이 켜지고 물류 비용은 도미노처럼 상승합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다시 고개를 들면 우리가 간절히 기다렸던 금리 인하의 꿈은 저 멀리 달아나게 되죠. 중동이 재채기를 하면 전 세계 지갑이 감기에 걸린다는 말은 이제 옛말입니다. 지금은 중동이 피를 흘리면 전 세계 계좌가 심정지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투자자로서 우리는 이제 안보가 곧 비용인 시대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저물가, 저금리의 평화로운 시대는 하메네이의 죽음과 함께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제는 포트폴리오의 방어력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단순히 피해야 할 재난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자산 배분의 핵심 상수로 두고 전략을 짜야 합니다. 에너지, 방산, 그리고 안전자산이라는 방패를 얼마나 적절히 섞느냐가 앞으로의 수익률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